안녕하세요. 길령명리입니다. 오늘은 제6강 지장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은 겉으로는 무관, 무죄처럼 보이는데 왜 남편이 있고 재물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을 지장간을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은 인간사의 모든 비밀과 남녀의 은밀한 본능, 바로 땅속 지장간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천간이라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준 어떤 소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천간은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지장간은 땅 속에 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땅 속에 들어있는 천간의 10가지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속마음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장간은 우리가 지지, 임목 아래에 무, 병, 갑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 게 지장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초기, 중기, 봉기는 아직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토 밑에 있는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 즉 천간의 기운이 을계 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화 밑에는 뭐가 있다? 병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을 꼭 암기를 하세요 하십니다. 대부분의 그 수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학습할 때 늘 부담감 있게 하면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가볍게, 뭐 암기합니까? 요런 거 하나 캡처해서 휴대폰에 갖고 다니다가 갑자기 신금인데 신금 밑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무임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세력에 보면은 그 밑에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굳이 암기를 하려고 처음부터 애를 써요. 물론 암기를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하간 요게 지장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 지장간은 인간사에 숨겨진 실상이자 본능의 집합체이며, 그 다음에 사주의 핵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중화가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지장간의 실전 임상적 가치, 명리와 현실의 연결고리, 천간이 정신과 명분, 지지가 환경과 계절을 나타낸다면, 즉 지지는 현실의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죠. 현실에 드러나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지장간은 그 지지 속에 숨겨진 실제 인간사의 구체적인 사건, 남녀관계의 은밀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암기의 당위성인데 빼고요. 표면에 없는 육친도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고요. 지장간은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궁이 조상궁, 그 다음에 부모궁, 그 다음에 내 반려자궁, 자식궁,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과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유합이라고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진토 밑에 을계무가 있겠죠. 진토 밑에 을계무, 유금 밑에 신금과 경금. 그럼 여기서 을경합을 하고 있다. 뭐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지장간도 합하는 성분끼리는 이렇게 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간과의 합은 내 일간이 병이다 그러면 병화와 요 신금이 이렇게 합을 하겠죠. 병신합. 그 다음에 뭐 실제 성과가 함께 읽는다. 이 정도만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약간 재미로 좀 보는 겁니다. 뭐 확률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재미로 한번 볼게요. 자, 남녀의 본능과 지장간 합의 메커니즘. 우리가 식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식상. 우리가 그 여자한테 식상이 갖는 의미가 뭐였어요? 자식이었단 말이야. 자식. 그 얘긴 뭐예요? 자식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요? 자녀들이 자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은 우리가 생식기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식기, 그 다음에 표현, 욕구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만약에 이제 수기운이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약간 지혜롭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수 기운이 너무 강해. 그러면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우울증, 뭐 희귀꼬물이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리는요 양면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자, 오행의 상생 흐름에서 일간이 생하는 식상은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인 표현 욕구이자 생식기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일간, 우리 배웠죠. 목일간의 화가 식상이고 뭐 이런 거 이제 넘어갈게요. 애정사와 바람의 명리적 정의, 뭐 단순히 밖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도화나 역마, 유흥의 발동이지 요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라든가 옛날 고전들은요 남과 여가 그 분명히 계급적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예전의 고전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하면 많은 싸움만 돼요. 논쟁거리.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바라다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하룻밤 가서 뭐 눈사롱에서 놀았다? 그런 걸 남자는 바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자들은 이것 또한 바람이다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오피스 무슨 뭐 거를? 오피스 와이프? 예를 들어 그 정서적으로 교감만 했다고 해서 그걸 바람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거는 논란의 여지거리가 있는 거라 사회적인 뭐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명리에서는 그냥 밖에서 단순히 즐기는 유흥이나 이런 건 바람으로 안 봅니다. 그럼 바람은 도대체 뭐냐? 딴살림 차리는 거죠. 그 정도 수준 가야 우리가 바람으로 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 식상 성분 간의 암합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남녀 사이의 은밀하고 강한 본능적 끌림.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식상에 해당하고 여자에게도 하여간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지장간에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바람, 뭐 남녀 사이의 은밀하고 본능적 끌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목일간의 식상인 병화와 토일간의 식상인 신금이 지장간에서 병신 암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장간 속 식상 성분의 결합은 본능적 끌림과 은밀한 애정사의 가능성을 다시 읽는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임상사례 볼까요? 이건 공개용 임상사례로 제가 각색한 거예요. 자, 계묘, 계해, 갑신, 신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이 밑에 신금, 이 신금이 바로 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라니까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써놓고 하세요. 그럼 목일간한테 요렇게 금극목, 뭐 굳이 모르시더라도 금이 목을 갖다가 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게 관이란 말이에요. 관. 요렇게 가면 식상, 재성, 요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리에 남편이 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남편은 꽤 괜찮았던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거예요. 남편 자리에 남편이 잘 앉아 있다고 남편이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 플라토닉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나한테 돈 잘 벌어다 줬느냐? 자식들한테 아빠 노릇을 자식들한테 아빠 노릇이 뭐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거 많은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남자는 무조건 경제적 행위 주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제대로 남편 역할은 경제적으로 돈 제대로 벌어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편 자리에 남편이 잘 앉았으니까 생활비는 꼬박꼬박 제대로 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예요? 신금, 역마잖아. 역마. 인신사회. 우리가 네 글자 있었죠. 인신사회. 인신사회니까 아마 남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되게 바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든가 뭐 출장이 잦은 거겠죠. 그래서 바빴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목일간한테 이 해수는 뭡니까? 해수, 수가 목화 토 금수, 인성이네. 인성 엄마죠. 엄마. 이런 걸 육친관계로 불러요. 묘목은, 목은 또 뭡니까? 목은 뭐예요? 비겁. 비겁이니까 본인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목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가 강한 거죠. 본인이.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해묘, 미토. 여기가 또 미토가 생략돼 있어요. 미토. 미토가 이분한테는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 그러니까 한 30세까지 돈도 뭐 괜찮았던 거예요. 돈도. 이런 걸 이제 허자로 부릅니다. 돈도 괜찮고. 해묘미 여기가 목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질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겁과 인성으로 묶여 있으니까 뭔가 형제들과 엄마로 인해서 좀 30살까지 인생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답답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중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목기운 있죠? 수기운 있죠? 금기운 있죠? 토기운 있어요. 지지가 5글자 중에 4글자가 골고루 있어요. 이러면 일단 인생이 뭐다? 그냥 무난하다. 우리가 인생이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난하다. 뭐 돈도 그럭저럭 있을 것이고 뭐 크게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건강이나 이런 거를 또 봤을 때 보면 위에 없는 게 뭐 있나요? 이 부분이 목화토 금수 목수 화기운이 없군요. 8글자 안에 8글자 안에 화기운이 없어. 하지만 지지에 어쨌거나 4가지 글자가 골고루 있다. 요렇게 4개가 골고루만 갖고 있어도 삶이 괜찮다. 요렇게 일단 판단을 내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쭉 읽어볼까요? 60대 여성 프리랜서 강사 A씨,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지내며 각자 사업을 운영해왔고 남편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집안일을 대부분 혼자 감당했다. 두 아들은 일찍 독립해 전문직으로 잘 살고 있지만 어머니에게 살가운 효도를 하는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한테 있어서 식상은 뭐죠? 목화, 그렇잖아요. 목화. 화인데 이분이 지지에 화도 없죠. 천간에도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들은 전문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본인하고의 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미토 밑에 뭐가 있죠? 정을기. 못 외우시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일기가 있어. 자, 이분은 미토 밑에 정화가 있어요. 여기 화기운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자리에 요 지장간에 정화라고 자식이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문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장간에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운이 약하죠. 약하니까 결국은 이 엄마하고의 관계는 그냥 대면 정도다 이런 거죠. 살가운 뭐 그런 거보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된 건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잘 되어 있고, 뭐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했고, 돈 잘 벌어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뒷받침이 되면 자식들을 잘 케어하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자, 간목일간이 일지 신금 편관을 넣어. 뭐 이런 신금, 뭐 편관, 뭐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고, 하여간 관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목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통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가운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을 압박하는 자리니까. 그 다음에 신금 역마의 방 영향으로 남편은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기 쉬워요. 요 남편이 아내를 맨날 힘들게 합니다. 식상인 화가 표면에 없어 무자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지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숨어 있죠. 자식궁에 자식 성분이 안착해 있어 자식들이 자기 영역에서 출세하되 부모를 듬직하게 봉양하는 형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들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아들 있고, 그럼 또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여기 지장간에도 없고 묘목 지장간에도 없어요. 신금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세운에서 오겠죠. 세운에서 화 들어오는 사, 오, 미, 요 3년 기간 안에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아마 자녀를. 그 다음에 여기 해묘, 미, 합으로. 여기 해묘, 반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해묘, 미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숨어있는 글자. 그래서 허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묘미 합으로 에너지가 묶이는 운에서는, 이제 요거는 그거네요. 세운에서 만약에 미토 들어올 때 그거 해석한 거예요.
미토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얘가 반합인데 미토까지 들어와서 삼합이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묶이는 운에서는 일을 추진할 때 답답함이 생겨요. 하지만 동시에 외풍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안전 범퍼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합의 특성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례원의 핵심, 표면에 없는 식상도 시지, 지장간에 존재하면 자식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합은 추진력을 제한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6강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